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창문 밖에는 벌써 여름밤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선풍기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타며 귀를 간지립니다. 나이든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감히 말해도 되는 걸까? 싶은 감정들이 이따금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꺼내려는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구강 섹스 혹은 민감한 부위를 부드럽게 애무하는 행위. 50대, 60대 그 이상의 나이에 과연 그것은 해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도 괜찮은 일일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또 어떤 이는 피식 웃으며 더럽지 않아?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부부들은 실은 그런 소소한 신체적 친밀감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있었어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뿐. 그럼 오늘은 그런 조용한 갈망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진심으로 부드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할 때만요.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계신 위치와 지금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하세요. 침묵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제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넨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꾸 아래쪽에 입을 대려고 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솔직히 말해 좀 더러운 거 아닐까요? 그 말에는 단지 걱정만이 아닌 여러 겹의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창피함,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거절하면 상처 줄까봐, 받아들이자니 내키지 않아서,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죠. 나는 아직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성적인 질문이 아니라 중년 이후에도 친밀감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고, 자기 몸이 여전히 깨끗하고 매력이 있는지 묻는 아주 인간적인 외침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꼭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한밤중 조용히 이불 속에서 따뜻한 손이 허리에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 터치 하나에 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이 물처럼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감히 말하고 싶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 나이에도, 아니, 그 나이야말로 가장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한 할아버지가 진료실에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 손만 좀 잡고 배에 살짝 키스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뭘 이제 와서 그런 걸 해라며 늘 거절했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해드렸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사랑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이를 기준으로 감정을 재단하고 몸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정도 사라졌다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섬세한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격정이 이끌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런 때 구강 애무나 민감한 스킨십은 단지 성행위가 아닌 감정을 전하는 가장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이 되기도 해요. 더럽지 않느냐고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결하게 관리된 민감 부위는 얼굴이나 손처럼 자연스러운 향이 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위를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정기적인 부드러운 스킨십이 중년 이후 부부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고 면역력도 높아졌다는 결과였죠. 그건 어떤 화장품도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는 약입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매력 있다는 확신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이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가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심은 부드러운 키스 하나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찡해졌죠.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다리를 오므려요. 눈도 못 마주치겠고 무섭고 창피하고 솔직히 말해 불편해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를 여전히 사랑해주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 몸이 더 이상 예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두려워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중년 이후의 진짜 감정이구나. 우리는 모두 그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눈가, 늘어진 살결, 흰머리 몇 가닥, 그리고 가장 말 못할 변화는 바로 민감한 부위의 변화죠.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그곳은 이제 더럽다. 냄새가 난다. 너 보이면 안 된다. 손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의 질은 꽤 똑똑한 기관이에요. 외부에서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질 내부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성을 유지하며 나쁜 균이나 곰팡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 몸 안에 아주 작은 청소부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잘못된 방식으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강한 비누로 박박 문지르거나 향이 강한 물티슈를 사용하거나 출처불명의 허브물을 깊숙이 넣고 헹구거나 이런 행위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지키려는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편함은 더럽다는 오해로 이어지게 되죠. 어떤 분은 털을 전부 밀어야 깨끗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용상의 이유나 위생적 이유로 적당히 다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 밀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음모는 먼지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너무 자주 완전히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이 쉽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과하면 해가 된다. 적당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도 있어요. 일본의 한 건강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세 이상 여성의 71%가 남편이 다가오는 게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럽거나 냄새날까봐라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파트너인 남성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자 그런 건 신경 안 쓰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과하게 검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 미리 단정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해요. 사랑은 먼지 위에 핀 꽃이다. 어느 시인이 쓴 표현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은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피어나는 꽃 같은 사랑. 그게 우리가 이 나이에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곳이 더럽지 않다면, 그저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라면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감한 부위가 어떤 냄새를 가진 건 땀구멍이나 겨드랑이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악취나 가려움, 비정상적인 분비물일 뿐이고요. 그럴 땐 병원을 찾아 치료하면 됩니다. 그 외엔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고 감추는 동안 사랑은 조용히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저에게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남편이 조심스럽게 키스를 하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속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죠. 그럴 땐 솔직히 말하세요. 조금 무서워. 지금은 불편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요. 사랑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늙지 않는다고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 놓쳐버린 감정들이 오늘 이 밤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지도 모르니까요. 아침 햇살은 늘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그 빛이 내 손등에 닿을 때 나는 어느새 눈을 떴고 조금은 퉁퉁 부은 얼굴로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문득 어제 들은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해요? 무심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편견은 무겁고도 선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장 숨기려 하는 건 노년의 성싱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틀렸어요. 사랑은 나이가 들면 더 조용해지고 더 절실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단지 표현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젊은 시절엔 뜨거운 포옹과 긴 입맞춤으로 표현되던 감정이 이제는 조용한 저녁에 함께 앉아 귤 하나 까주는 손길이 되고 잠들기 전 배 위에 가만히 얹힌 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살짝 닿은 입술이 다시 불을 피워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배에 혹은 허벅지 안쪽에 입을 맞추는 일은 그저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문제는 그 신호가 종종 무시된다는 겁니다. 혹은 오해되거나 거절되죠. 그럴 때 남편은 조용해집니다. 한숨을 길게 쉬거나 눈치를 보며 다가가지 않게 되고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왜?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 불안이 쌓이면 마음은 멀어지고 같은 침대에서 자도 더 이상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죠. 이건 단지 성생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관계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의 끊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구강애무든 가벼운 스킨십이든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요. 그게 더럽지 않냐고요.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자꾸 그쪽으로 입을 가져가려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위생적인 건가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어요. 염증이 없을 것, 이상한 냄새나 가려움증, 분비물이 없을 것, 상호 동의가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죠. 미국의 성건강 전문 저널에서는 중년 이상의 커플이 구강 자극을 포함한 스킨십을 자주 할 경우 관계 만족도가 3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이야기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이제는 둘만의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시기였죠. 남편은 어느 날 용기를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널 좀 더 안고 싶어. 내 배에 입도 맞추고 싶고 그곳에도 살짝 키스하고 싶어. 그 말에 아내는 며칠간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립더라.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고 그 조용한 시작이 다시 두 사람의 감정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 아주 작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널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도 될까? 요즘은 어떤 게 편해? 내가 입을 맞추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됩니다. 대단한 기술보다 부드러운 언어가 먼저예요. 우리가 잊고 지낸 말들 속에 사랑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그 한마디는 여전히 설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 커튼을 닫고 조용한 조명을 켜고 그 사람 옆에 살짝 기대어 보세요. 말없이 손을 잡거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진짜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랑은 왜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변하는 거라고요.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달콤함이 혀끝에서 기억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몸보다 말보다 눈빛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너무 작아서 거절당한 줄로만 느껴질 때가 있죠. 남편이 조용히 등을 쓰다듬거나 손가락 끝으로 팔뚝을 한번 톡 치는 것,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손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그가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고 그 작은 표현 하나에도 쉽게 움츠러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리감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건 청결이나 기술보다도 단 하나, 신뢰입니다. 신뢰는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돼요.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너는 어떤 느낌이야? 이 단순한 질문들이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주고받게 해줍니다. 한 70대 남편분이 진료실에서 말했어요. 저는 별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아내의 배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은 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하느냐며 그 손길을 뿌리쳤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꼈답니다. 사랑이 잘못일 수 있을까요? 그저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편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둘러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대부분 청결과 위생,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비롯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민감한 부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몸의 일부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올바른 정보를 듣지 못했고 무언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굴에는 매일 스킨을 바르고 손톱은 주기적으로 깎고 머리는 윤기나게 관리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그곳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바뀌어야 해요. 질 내부는 자정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세균이나 곰팡이는 산성 환경과 유익균 덕분에 쉽게 자라지 못해요. 즉,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외음부는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깊은 세정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하루에 한두 번 외부만 살짝 씻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리는 것이에요. 습기를 오래 두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타월로 꾹꾹 눌러 말리고 속옷은 면 소재로 매일 갈아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청결은 상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누군가의 손길도 조금 덜 불편해지고 조금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다시 작은 설렘이 되죠. 60대 여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입을 맞췄을 때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 1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몸을 천천히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외음부에 코코넛 오일을 살짝 바르고 통기성 좋은 속옷을 입고 가끔은 작은 송어울로 그곳을 천천히 바라봤다고 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의 몸이 생각보다 예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남편의 손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건 성생활의 회복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누이이자 딸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는 평생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몸이 변해도 주름이 늘어나도 감정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 말이 가장 강력한 향수보다도
매혹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선 한 여성분은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더 이상 나한테 손도 안 대요. 예전에는 손도 잡고 가끔 엉덩이도 툭 치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인사만 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자신이 더 이상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갈망하는 건 단지 성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점막은 건조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때로는 섹스가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폐경 이후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민감한 부위가 얇아지고 쉽게 따갑거나 작은 접촉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전통적인 성관계를 잠시 멈추고 그 대신 서로의 손을 오래 잡고 배에 입을 맞추며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접근은 오히려 여성에게는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미국 성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섹스라는 단어의 정의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삽입이 안엔 감정의 교류와 터치, 입맞춤과 애무, 피부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60대 여성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가슴을 만지거나 그곳에 입을 맞출 때 예전처럼 격렬하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젊게 만들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민감한 부위에 입을 맞춘다는 건 단순히 신체적 자극이 아니라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더럽거나 음란한 행위가 아니에요.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죠. 바로 상호 동의입니다. 어떤 감정도 강요되면 상처가 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잠시 미뤄야 해요. 그 대신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말해도 괜찮아. 네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구강 섹스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해보자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은 입을 맞추지 않더라도 서로의 등을 마사지하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일상 속의 터치로 충분한 애정을 나누고 있어요. 사랑은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심은 청결한 몸에서 더 편안하게 표현됩니다. 그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단지 위생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의미예요. 가벼운 샤워 후 부드러운 손길로 외음부를 닦아내고 가끔은 pH가 맞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고 말릴 때는 꾹꾹 눌러 수분을 제거하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애정이 타인과의 친밀함을 가능하게 만들죠. 자신이 깨끗하다는 확신은 다른 이의 손길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가장 매혹적인 향수가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욕실에서부터 그 작은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수건 하나, 민우 하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시 켜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조용히 그리고 정중하게 상대에게 건네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진하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나이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건 몸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는 태도 아닐까 하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 나이 들면 죄도 수치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주는 고유한 선물도 들어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 나이쯤 되면 그런 거 다 사라지지 않냐?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거. 그녀는 괜히 말을 돌리며 고개를 흔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뺨은 분명히 붉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몸은 변해도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린다는 것을요. 단지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사라질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용기를 되찾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해요. 60대 이후 여성의 몸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질의 점막이 얇아지고 분비물은 줄어들며 심하면 걸을 때도 따끔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자연스러운 노화로 넘기려 하죠.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참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통증은 작은 염증일 수도 있고 건조함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어떤 여성은 말합니다. 요즘은 남편이 다가오면 그저 또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회피는 점점 거절이 되고 거절은 곧 단절이 되죠.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 이거는 정말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예요.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뿐 아니라 질 점막에도 수분이 공급돼요. 둘째, 식이 조절. 파인애플, 요거트, 두유 같은 음식은 몸 안에 유익균을 도와주고 민감 부위의 자연스러운 채취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운동, 특히 케겔 운동.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시도는 하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죠. 케겔 운동은 단순히 쪼이고 풀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소변을 참는 힘도 기르고 나아가 친밀한 순간에도 더 깊은 감각을 느끼게 해주죠. 넷째, 위생관리. 이건 항상 강조하지만 절대 깊이 세척하지 마세요. 질 내부는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세정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미온수로 아침 저녁 가볍게 헹궈주고 pH 4, 5 정도의 전용 제품을 쓰되 향이 강하거나 색이 진한 건 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말리는 것. 많은 분들이 씻는 데만 집중하고 그 후 관리를 소홀히 해요. 하지만 습한 상태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부드럽고 마른 타월로 톡톡 두드려 수분을 제거하고 속옷도 면 소재, 통풍 잘 되는 걸로 준비하세요. 다섯째, 심리관리. 이건 제일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아무리 깨끗하고 건강해도 내가 내 몸을 부끄러워하면 그건 절대 상대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무슨 나는 이제 예쁘지도 않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진짜 아름다운 여성들은 그 모든 생각을 거부한 분들이었어요. 70대인데도 립스틱을 바르고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매일 목욕을 하며 향수를 뿌리고 자신의 민감 부위를 정성껏 다듬는 분들. 그분들이 특별한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빛이 되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은 그 마음을 타고 흐르는 것이지 주름 없는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여성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 부드러운 손길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온기를 타고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쓸어줄지도 몰라요. 아주 조용한 밤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감정은 청춘 못지않게 찬란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껴안기만 하자. 남편이 조용히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무언가 툭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60대 후반, 결혼한 지 38년,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밤이 되면 조용한 집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의 나를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눈빛이 그게 필요했어요. 이 대화는 제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잃는 건 몸의 탄력만이 아닙니다.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그게 더 크죠. 그리고 그 상실감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관계에 스며듭니다. 이런 감정적 거리는 육체적 거리보다 훨씬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작은 스킨십 하나, 짧은 입맞춤 하나가 그 모든 거리를 단숨에 좁히는 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문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작은 제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손만 잡고 잘래요. 목덜미를 좀 쓰다듬어 줄까? 당신 무릎에 머리 좀 기대도 돼요. 이런 제안은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의 회복을 향한 열쇠가 숨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상대방의 표정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지죠. 그래서 더더욱 말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돌아와 기분이 편안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와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웠을 때, 이럴 때 조용히 말을 꺼내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 손길을 좀 그리워했어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말의 힘은 언제나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손길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터치 하나가 중년 이후 부부에게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진통제가 될 수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신체 접촉을 가진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약 30% 이상 높다고 해요. 그 이유는 스킨십이 신경 전달 물질인 옥시토신의 분비를 자극해서 안정감과 애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이건 과학이고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강애무나 민감한 부위에 대한 표현을 새삼스럽게 꺼내는 건 사실은 잊고 있었던 기본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건 음란하거나 파격적인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와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했죠. 남편이 그곳에 키스하려 할 때 몸이 움찔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는 몸을 조금 열었고 마음을 많이 열었고 결국 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밤은 지우개처럼 과거의 거리들을 지워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조용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 피부 위를 천천히 흐르는 손길, 아무 말 없이 등을 감싸는 포옹, 이 모든 것이 나이 들며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친밀한 접촉도 늦은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감정일 뿐이에요. 이 밤, 혹시 용기가 난다면 그 사람의 팔에 살짝 기대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가 당신의 천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말해주세요. 내가 널 안아도 괜찮을까? 이 말이 우리 안의 오래된 침묵을 따뜻하게 깨워줄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천천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만 있던 그 시선, 마치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약간은 어색하게, 하지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작게 웃었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지독하게 민감하면서 정작 내 눈에는 너무 인색하게 굴곤 하죠. 특히 나이 들어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쇠퇴라고 받아들이려 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다른 계절의 시작입니다. 봄꽃은 지지만 가을 단풍은 또 다른 찬란함을 보여주듯이 그녀는 말했어요. 민감한 부위가 조금 어두워지고 예전처럼 탱탱하진 않지만 이게 내 삶의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감추려는 변화는 사실 살아온 시간의 자취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다시 감정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 감정의 회복은 결국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해의 시작이 되는 몇 가지 습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1.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의 기적. 사실 코코넛 오일은 입술이나 팔꿈치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극 없는 순수 코코넛 오일을 외음부, 특히 큰 음순 바깥쪽에 하루 한두 번 아주 소량 발라보세요.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고
촉촉한 느낌이 오래 지속됩니다. 심지어 부드럽고 은은한 향까지 더해져서 스스로를 더 소중히 느끼게 돼요. 부드러운 속옷으로 바꾸기. 속옷. 정말 중요합니다. 합성 섬유나 조이는 디자인의 속옷은 통풍이 안 돼 습기와 마찰을 유발해요. 면 소재로 통기성 좋은 팬티를 선택하고 매일 필요하면 하루 2번도 갈아입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속옷 없이 잠들기도 괜찮습니다. 피부가 숨을 쉬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삼습도 조절과 드라이존 만들기. 습기 많은 환경은 곰팡이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민감 부위를 씻은 후 절대 자연 건조만 믿지 말고 마른 타월로 톡톡 눌러 남은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하루에 1~2번은 노팬티 상태로 잠깐이라도 피부에 공기를 쐬게 해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너무 자주 면도하지 않기. 음모는 더러워서가 아니라 피부를 보호해주고 외부 자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미용적으로 다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거나 자주 면도기를 사용하는 건 오히려 피부 손상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적당히 다듬고 피부 상태를 보며 주기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속삭이는 마음, 작게 말하기. 이건 물리적 관리보다도 더 중요해요. 하루에 단 1분 자신의 민감한 부위에 마음을 담은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나를 잘 지켜줘서 조금 힘들었지. 내가 더 잘 돌볼게. 이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몸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은 마음은 다시 몸을 따뜻하게 움직이게 해주죠. 그녀는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곳을 부드럽게 닦으며 괜찮아라고 속삭였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천천히 해줘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섹스 테크닉이 아닌 정서적 허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은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몸도 그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하듯 그것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눈을 마주하듯 자신의 피부와 마주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용기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용기가 서로를 다시 끌어안게 할지도요. 이젠 늙어서 누가 날 그렇게 바라보겠어.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말한 건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조금씩 사라진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감정은 늙지 않아요. 우린 모두 누군가에게 다시 바라보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감정이 억눌린 채 표현되지 않고 오래 묻히면 결국 스스로에게조차 그 마음을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관계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어요.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나는 매력을 잃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 사이에는 오해가 침묵이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거리가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거리 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전제는 하나, 용기 있는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하세요. 말하는 순간부터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 단 한마디를 못해 10년을 같은 방에서 남처럼 살기도 해요. 반면 작은 질문 하나로 그간 쌓였던 모든 어색함이 순식간에 사라진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나 요즘 당신 손이 좀 그리웠어. 괜히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사실 아직도 당신한테 안기고 싶어. 이런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6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제게 상담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몸이 달라지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감정의 사다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1시선, 2송일, 3말, 4키스.
이 애무, 우리는 대개 1번에서 하스번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부부가 3번도 없이 갑자기 하스번으로 건너뛰려 하죠. 그러면 당황스럽고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결국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바라보고 손을 한번 잡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작은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애무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둘 사이의 연결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나의 몸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내가 냄새 날까봐 이게 보기 싫진 않을까? 나도 싫은데 혹시 그 사람은 더 싫어할까?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감정을 아예 잘라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냄새도 모양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말해요. 조금 무서워. 근데 네가 존중해준다면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상대에게도 감정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교류는 삽입을 전제로 한 성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친밀감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들어 성관계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증입니다. 건조하고 얇아진 점막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구강애무나 손을 이용한 부드러운 접촉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혹시 불편하지 않아? 더 천천히 할까? 이런 질문은 상대의 불안을 줄이고 두 사람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태도, 그 태도가 서로를 살리고 말하지 못했던 욕망도 조용히 허락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일까? 만약 그 대답이 따뜻한 손길이라면, 지금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요. 괜히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예전처럼 키스라도 하게 될까봐 좀 어색하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프면서도 사랑스러운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조차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이. 그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진지했고 상대의 반응에 늘 조심스러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심을 너무 오랫동안 눌러두면 그건 언젠가 고요한 단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야 해요. 처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이 나이의 사랑은 열정보다 이해가 중요하고 기술보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몸을 정복하기보다 보듬고 안심시키고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분위기 조성입니다. 젊을 땐 갑작스러운 열기에도 쉽게 반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준비된 공간과 시간에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제가 자주 권하는 감정의 공간 만들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간접 조명, 밝은 형광등 아래에선 누구나 자신을 조금 움츠리게 됩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나 캔들 하나만으로도 공기 속 긴장이 스르르 풀리게 되죠. 핫 음악 한 곡, 낯선 감정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게 음악이에요. 클래식이든 재즈든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옛 가요든 한 곡을 함께 듣는 순간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동조됩니다. 삼향기, 좋아하는 디퓨저,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 혹은 샤워 후 은은히 남은 비누향. 이런 감각은 언어보다 빠르게 감정을 깨웁니다. 따뜻한 물로 함께 손 씻기, 생각보다 강력한 의식입니다. 함께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서로의 피부를 살짝 스쳐보세요. 물의 온도가 감정을 데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의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는 시간은 꼭 성관계를 위한 전 단계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허락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중년기 성반응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2%, 여성의 45%가 정기적으로 성적 상상을 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신체 접촉을 통한 친밀감을 삶의 만족도와 깊게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나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증명하죠.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살아있습니다. 단지 표현의 언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전처럼 육체의 격렬함이 아니라 지금은 감정의 섬세함으로 몸을 휘젓는 욕망 대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동행으로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 때 나는 그 어떤 섹스보다 더 큰 사랑을 느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크죠. 우리는 늘 뭔가 대단한 친밀함만을 상상하지만 사실 진짜 깊은 연결은 가벼운 접촉, 편안한 공기, 그리고 소리 없는 허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상대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세요. 그 손길 하나로 그 사람은 다시 숨을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도 그 손길을 허락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감정으로 연결해 줍니다. 친밀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허용의 결과예요. 서로를 허용하고 스스로를 허용할 때 그제야 진짜 사랑은 다시 흐를 수 있어요. 오늘 밤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 하나를 틀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서로의 천을 타고 다시 피어오를 거예요. 나는 이제 예쁘지 않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마치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답니다. 당신 손이 나한텐 아직도 제일 따뜻해.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심한 위로나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의 감각이 말한 진심이었죠. 우리는 사랑을 너무 자주 시각으로만 판단합니다. 얼굴, 몸매, 주름, 체형,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사랑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손끝의 촉감, 입술 사이의 숨결, 귀를 간지리는 한마디의 속삭임. 이 감각은 눈보다 오래 기억돼요. 그리고 그 감각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감각적인 친밀감을 갈망하게 돼요. 그건 생존의 욕망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위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그 감각을 일상에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일촉각을 위한 리추얼 만들기.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1분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펴고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천천히 한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루틴은 감정을 물리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아이벨 마사지 혹은 손 마사지 교환하기.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그럴 땐 목적이 명확한 터치부터 시작하세요. 마사지 해줄까? 라는 말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의 초대장이 됩니다. 처음엔 형식적이라 느껴져도 그 반복 속에서 다시 친해짐이 시작됩니다. 삼향기. 나는 보디로션 바르기. 피부에 향기를 입히는 건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예입니다. 라벤더, 시어버터, 바닐라 같은 포근한 향이 나는 보디로션을 샤워 후 천천히 바르세요. 그리고 그 향이 피부에 스며드는 동안 내가 참 고맙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하루 한 번 무심한 키스하기. 키스를 꼭 특별한 순간에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커피를 내리다가 책을 읽다가 TV를 보다가 불쑥 이마에 입을 맞춰보세요. 그 무심한 키스는 서로에게 여전히 끌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온의 몸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거울을 보며
이제 주름이 많다, 살이 처졌다는 생각보다 이 손으로 참 많은 걸 했지, 이 가슴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라는 감각을 먼저 느껴보세요. 자기 몸을 스스로 감탄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나가다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건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감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키스에 처음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처럼 감각을 다시 일상에 초대하면 마음은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여전히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연결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 허락은 상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는 겁니다. 오늘 밤 샤워 후 거울 앞에 서서 손끝으로 자신의 어깨를 쓸어보세요. 그리고 작게 속삭여보세요. 이 감촉 나쁘지 않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입맞춤보다 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불러주는 순간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니 이제 당신의 감각을 깨워주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남편이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엔 약간의 웃음과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친밀함은 원하지만 막상 누가 다가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디까지 허용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혼자 익숙해진 감정과 서로가 필요로 하는 감정 사이에서 미묘하게 갈등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경계와 동의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친밀함은 부끄러움이라는 두꺼운 장막에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사랑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나누기 위한 준비죠. 그녀는 말했어요. 남편이 입을 맞추려 할 때 그게 싫다기보단 그 순간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땐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지금은 조금 천천히 다가와줘. 혹은 이렇게 해주면 나는 더 편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이야말로 중년 이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끄럽지 않게 경계를 말하는 법을 5가지 구체적 문장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일 지금은 조금 민감해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말은 상대에게 거부감 없이 속도 조절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에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 내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죠. 이 내 몸이 아직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천천히 시작하고 싶어요. 자기 몸의 변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랑의 언어예요. 이렇게 해줄 때 나는 더 편안해져요. 이건 요청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긍정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느낌이 좋아요. 잠깐만 더 이렇게 있을래요. 이건 경계가 아니라 감정의 여운을 함께 느끼자는 제안이에요. 상대도 여유롭게 감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도 괜찮아요. 상대방의 반응도 확인하는 아주 따뜻한 질문이죠. 부드러운 배려는 친밀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이런 표현들은 관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길게 이어가기 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대화는 단지 육체적인 접촉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도, 일상에도, 그리고 아주 작은 손길에도 적용돼요.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만질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줄 때 나는 훨씬 편해요.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중의 표시고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주 사랑하는 사이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말은 점점 틀려져요. 말이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감정은 멀어집니다. 사랑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말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돼요. 내가 지금 조금 불안해. 하지만
네가 존중해준다면 나는 이 감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은 기적처럼 서로를 끌어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낯설어진 겁니다. 몸이 변했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준비 중이야.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 준비도 기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동시에 닿는 가장 아름다운 손길이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꼭 사랑을 나눠야 할까요? 70대 중반의 여성분이 다소 체념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익숙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비로, 체념, 그리고 조용한 슬픔.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이 무뎌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건 수많은 부부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사랑은 남아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랑은 서서히 소리 없이 식어가죠. 하지만 감정은 훈련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과 감정을 동시에 깨우는 연습을 나눠보려 해요. 이는 단지 성생활의 회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기, 매일 아침 또는 저녁 5초만 서로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어라는 무언의 대화입니다. 이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부부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감정의 단절을 경험하거든요. 매일 한번 감각을 깨우는 터치. 그게 꼭 성적인 터치일 필요는 없어요. 어깨를 문지르거나 손을 잡거나 허리를 스치듯 감싸는 것. 이런 터치 하나가 몸의 감각을 다시 자극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데워줘요. 삶 혼자만의 관능, 루틴 만들기. 많은 분이 상대와의 접촉만을 상상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 감정 회복입니다. 좋아하는 향을 바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며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 손, 아직 따뜻하네. 이 목선, 여전히 부드럽네. 이런 자존감은 성적인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사감정에 이름 붙이기. 우리는 종종 무엇이 불편한지조차 모른 채 그냥 감정을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명확히 부르면 그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수치심이야. 이건 낯설미야. 두려움은 아니고.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관계를 위한 공간 만들기. 부부 사이에 감정이 머물 곳이 필요해요. 침대는 자는 곳이지만 그 위에서 잠만 자면 이불은 더 이상 따뜻한 장막이 되지 않아요. 작은 조명, 정리된 시트, 부드러운 담요 하나. 이런 작은 변화가 몸과 마음을 사랑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한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 그냥 나란히 앉아서 손만 잡고 TV를 봐요. 그리고 꼭 한 번씩 서로를 안아줘요. 이제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건 단지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특히 여성에게 있어 몸이 말라가고 감각이 둔해지는 시기에 이런 정서적 리듬은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몸도 덜 위축되고 사랑도 덜 어색해져요. 그리고 감정이 흐르기 시작하면 몸은 그 흐름을 따라 천천히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의식이고 반복이고 스스로를 다시 허락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사랑의 공간에 설 자격이 있어. 이 말은 거울보다 더 정확한 자기 감정의 리트머스가 될 거예요. 오늘 밤 모든 불을 끄고
자신의 손을 손등에 얹어보세요. 그 촉감이 따뜻하다면 당신의 감정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만간 누군가에게 닿게 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내 손을 한번 잡고 배에 키스를 살짝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진료실을 한참 울렸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그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속엔 몇십 년을 함께한 시간과 그만큼 오랜 침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꾸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는 건 실은 그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 파트는 그 꺼내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감정을 말로 꺼내는 연습, 그리고 그 감정을 손으로 전하는 연습. 사랑은 감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의식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젊을 땐 말하지 않아도 되던 감정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죠.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으려 할 때 왠지 모르게 피하게 돼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손이 나를 실망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중년 이후의 친밀감이 어려운 이유는 거절당할까 봐가 아니라 실망시킬까 봐라는 마음이 양쪽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완벽한 감정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 마음을 꺼내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나도 사실 그립더라. 가장 짧고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열쇠이자 안심의 신호예요. D 당신 손길이 필요해. 간단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나애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의미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3. 괜히 몸이 불편할까봐 조금 겁이 났어. 이건 부정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에요. 상대에게 감정과 상황을 동시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예전엔 말 안 해도 됐지만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많아요. 중년 이후엔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절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문장은 그 침묵을 부드럽게 깹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같이 누워있자. 육체적인 접촉이 부담될 수 있는 날에는 이 말이 관계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아주 소중한 스위치가 됩니다. 이런 문장들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정서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존중은 커지며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은 준비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면 그걸 아주 작은 방법으로라도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거창한 데이트가 아니라 밤마다 침대에 누워 손등을 쓰다듬는 것일 수도 있고 잠자기 전 한마디 고마워 오늘도라고 속삭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지만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몸이 아니라 관심의 밀도로 결정됩니다. 한 여성은 말했어요. 남편이 날 만질 때보다 내 목소리에 반응해 줄 때 더 좋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게 가장 따뜻했죠.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표현은 때때로 너무 좁고 너무 구체적이며 오히려 감정을 압박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아직도 나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 내 기분에 반응해줘. 이런 게 더 큰 친밀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건 육체가 아니라 감정이고 그 감정은 단 한마디 말에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요. 오늘 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이 한마디를 나눠보세요. 나는 아직도 너의 온기를 기억해. 그 말은 기억 속의 불씨를 다시 붙이고 그 불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70대 초반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울컥 눈을 피했고 아내는 그걸 이해하며 말없이 그 손을 꼭 잡아주었죠.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지나치고 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말 대신 침묵을, 손길 대신 무관심을,
눈빛 대신 회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정이나 흥분이 아니라 작은 애정의 누적이에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상대의 발끝이 내 다리를 살짝 건드리는 느낌. 아침에 건네는 잘 잤어 라는 습관적인 인사.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도 같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 이 모든 게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작고도 단단한 벽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가끔 작은 입맞춤과 부드러운 애무가 더해진다면 그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마음이 열릴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당신 마음의 문은 열려 있나요? 그리고 그 문을 연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들어와 줄 사람은 늘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두가 구강 섹스를 편안하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며 무조건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주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꺼내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혹시 불편했다면 말해줘. 나는 이런 방식이 좋아. 하지만 너의 감정도 궁금해. 이런 대화는 사랑을 동의의 언어로 바꾸고 관계를 선택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결국 존중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존중은 지금의 나, 지금의 너, 지금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속에는 주름도 있고 건조함도 있고 때때로 피로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오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익숙한 눈빛,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고요한 애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란히 걷는 발걸음, 뒤척이다 마주치는 손등, 밥 먹었어 라는 익숙한 말투,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모양이죠. 오늘 밤 당신이 다시 따뜻한 손길을 허락한다면 그건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두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며 그만큼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말해보세요. 나도 아직 사랑을 느끼고 싶어.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오래된 그리움에서 다시 꺼내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 감각,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친밀함은 더 이상 육체 중심이 아닙니다. 그건 섬세한 눈빛과 부드러운 송긋, 그리고 존중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구강 섹스나 민감한 애무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하고 향기롭게 유지하며 자신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한 명의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속도가 느려져도 감정은 훈련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꺼내보세요. 작은 질문 하나로, 짧은 입맞춤 하나로, 낮은 목소리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으로 그 모든 것이 이 밤을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가까운 두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고요한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